사실 이제 상담으로만 만난 거는 3,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강연, 또 행사, 연예인들, 뭐 스태프들, 제가 뭐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해주고 했던 것까지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자 되는 관상 볼 때 세 군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는 전택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서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예전에는 전택궁이라고 해서 집, 땅, 건물 요것만 봤는데 요즘은 자산 증식으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재테크 또는 그런 이제 문서운을 보는 자리로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 전택궁이라고 하는 곳이 말하자면 간격이 넓고, 그러면서 상처나 점이나 또는 어떤 뭐 주근깨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매끈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두 겹, 세 겹씩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택궁의 간격은 되게 좋은데 남자분들은 눈썹을 잘 관리를 안 하잖아요. 여자들처럼 여기에 잔털, 눈썹 잔털이 이렇게 잔뜩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것만 관리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보는 곳은 이제 코는 현금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하거든요. 이 코의 길이, 그 다음에 코의 높이, 그 다음에 코의 모양, 그리고 이 코끝은 재물 창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코가 또 휘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코에 너무 이렇게 잔주름이 많이 가거나 코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도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는 현금을 보는 자리고, 이 전택궁은 현금을 잘 벌어서 재테크, 자산을 어느 정도 이 사람 모을 수 있겠나, 요걸 보는 자리라면, 입술은 말년에 재물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말하자면은 창고라고 해요. 재산을 쌓는 곳간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초년 중년에 돈을 잘 벌었어. 그렇더라도 뭐 자녀로 인해서 또는 뭐 어떤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일가 친척이나 어떤 뭐 주변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 때문에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날리지 않고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년까지 이 재산운을 잘 지키고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입술인데, 입술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입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이 너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 색깔이 또 너무 시퍼렇거나 죽은 색깔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또 뭐 초중년에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말년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술이 좀 도톰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입술 색깔 같은 것도 좀 보게 되고, 이런 전택궁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사실은 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 그분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이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대구에서 상담을 온 거예요. 제가 나왔던 방송을 보고. 근데 남편하고 사이도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거의 좀 일을 하지 않고 여자 혼자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자분이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복지사는 거의 봉사 수준이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건 아니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급여로 본인이 이제 집안 살림도 꾸려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집이 또 월세였어요. 제 기억으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내 식구가 생활하면서 월세도 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상에서 그분은 특히 피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관상에서 이 피부는 말하자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름진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어떤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일단 땅의 역할을 하는 게 피부거든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피부를 좀 관리를 시켰고, 저한테 처음 상담 왔을 시점에서 한 2, 3년 후에 운이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본인이 사회복지사가 꿈이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야 상관없이 본인이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면, 돈을 떠나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제가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언제든지 사회복지사대로 하면서 다른 좀 더 돈 벌 수 있는 어떤 투잡이나 다른 걸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운이 들어오는 시점에 조금 더 고액의 어떤 좀 좋은 자리로 이직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운에 본인의 관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니, 본인의 이 전택궁에서는 부동산 운이 맞으니까 소액으로 경매 같은 걸 좀 공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월세 살던 분이 경매로 처음에는 18평 아파트 사게 됐고, 지금은 한 40평대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근데 믿져야 본전일 게 없는 게 제가 제 얼굴도 아니고 남의 얼굴을 굳이 관리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 좋아지라고 하는 거고, 그분들도 본인들 나름의 노력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관상에 대한 관심은 안 가져봤는데, 그럼 관상을 바꿔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뭐 큰 돈이 들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 선에서 저는 권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저하고 연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더 잘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듣고 나름 관리를 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 소견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시술을 한다든지 또는 성형을 한다든지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듣고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나 태도, 마음이죠. 내가 바뀔 의지와 생각이 있어야 사실은 제가 주는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태도고 나의 습관이잖아요. 그런 태도와 습관을 바꿔서라도 내 운명이 좋아지고 싶다라는 의지, 그 의지를 시작으로 해서 얼굴의 변화도 갖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한 4년 전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뒤에 따라 돌았는데 남자분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관상이 좀 처참하다.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여자분을 보니까 와이프가 관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두 분이 이제 동창이고 남자분은 너무너무 못 살던,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도박빚으로 이분을 이제 신용불량자 만들고 막 그래서 이분이 20대 때 새우잡이 배까지 타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새우잡이 배까지 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동창 모임을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나갈 형편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 나갈 기분도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 배 타고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가자.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렇게 썩 나진 않는데 지금 와이프가 된 그 분만 눈에 보이더래요. 그때 자기도 너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나하고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나 같은 애를 받아줄 리는 없겠지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란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누고 좀 친분을 갖고 싶다. 난 너무 잡초처럼 살아서 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좀 바꾸면 내 인생도 좀 달라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대뜸 그냥 사귀자고 하더래요. 내가 너 운명을 바꿔줄게. 그러면서 사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우잡이 배를 타는 거는 미루고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지어놓은 빚 때문이겠지만 너무 부지런하고 그래서 자기 외모도 안 보고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도 보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집에다 얘기를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분이 굉장히 관상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분 지금 100억대 자산가 됐거든요. 남자분이 100억대 자산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태도,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관상은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봐도 자기 관상은 견적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그렇게 고칠 만한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부자들의 생활 습관, 부자들의 어떤 그런 명언 이런 것들을 막 찾으면서 그런 거라도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 첫 번째가 이분이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 그러니까 침구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안을 깨끗이 하는 거, 세 번째가 현관 정리를 하는 거, 네 번째가 그 집안 공간에 맞는 크기의 가구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관상에서 이미 그렇다면 풍수나 생활 습관이라도 해보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관상 좋은 와이프와 살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습관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샌가 자기가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나 고쳐야 될 게 있거나 자기의 어떤 태도나 습관에서 더 추가할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오신 거예요. 제가 강연이나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좋지 않은 관상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죠. 내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나 또는 어떤 표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내 관상이 안 좋더라도 나중에 배우자 고를 때 좀 배우자 관상이 좋은, 근데 또 부부가 또 관상이 안 좋아. 그래도 자녀가 태어나면서 집이 잘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나 사주에만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살진 않잖아요.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관상도 사주도 운명도 마찬가지죠. 한번 바꾸면 그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사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곳을 좀 바라보게 되죠. 물론 이제 부부가 돼서도 동상이몽인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가 좋은 것을 닮아가고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내가 좀 관상이 좀 좋지 않지만 배우자분이나 또는 뭐 남자 배우자분이 더 관상이 좋으면 그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영향을 통해서 쟤는 저런 관상과 저런 생활 태도와 저런 어떤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굴곡 없이 잘 살아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배우자한테 경쟁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자한테 가장 그런 또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형편이 좋거나 막 그런데 꼭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거나 조건을 보고 남녀 연애 대상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조건이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연민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관상도 그런 것 같아요. 관상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상대방 관상이 좀 좋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연민을 느끼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와이프분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와이프분은 관상은 자기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고 한 번쯤 잘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했던 남편의 노력들은 감히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또 너무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제가 항상 많은 손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내가 관상이 좋아지거나 또는 어떤 그 시기를 잘 만나서 운을 받아서 잘 될 때 있거든요. 잘 됐을 때 절대 겸손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을 잊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그 남편분은 아내분을 만나면서부터 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거울을 뚫어지게 봐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자산가가 될 얼굴이 아닌 걸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기도 와이프를 만나면서부터 잘 됐기 때문에 자기는 와이프를 여왕처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와이프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본인이 직접 다 요리를 해서 와이프와 애들한테 대접을 해주고 그다음에 청소, 침구 정리 뭐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 하는 부자 될 관상도 분명하게는 있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게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아예 타고나는 부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좋은 아이템을 또 이렇게 찾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재테크를 잘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 될 관상은 필수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시기, 때, 운이 좋은 그 때가 있거든요. 그 좋았던 관상이 그 때를 만났을 때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